통상적으로 개인 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개인 파산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은 있더라도 재산이 있더라도 가능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은 이분은 소득이 350이었는데 뭐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배우자분이 간경화증세가 있고 몸이 안 좋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성년 자녀는 2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개인 회생부담은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뭐 개인 회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득은 있더라도 본인 소득은 350이지만은 배우자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게 되고 또 미성년 자녀가 이제 2명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하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포함하면은 총 4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산하면은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약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최저생계비, 본인 그 실질 소득은 350만 원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개인 회생부담은 개인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못 넣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건강이 안 좋다는 게 병원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배우자도 당연히 부양가족에 넣고 미성년 자녀 2명은 당연히 부양가족에 넣고 이래서 이제 본인 포함해서 4명의 부양가족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주로 생활비, 돌려막기, 이자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고 채무의 내용도 1억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채무의 내용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개인 회생은 3년 동안 갚는 것이고 파산의 경우에는 손자들한테 안분배당하고 그걸로 이제 정리하고 면책받는 것이고 즉 갖고 안 갖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월 급여가 이제 35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이제 개인 회생을 생각하겠지만은 개인 회생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 이분에게는 아주 잘 맞는 적정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슷한 케이스로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갭 투자 하신 분들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나 대출은 잔뜩 끼고 갭 투자를 했는데 이 전세금 변제할 가격은 뭐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은행 대출은 뭐 대출 이자 못 내고 이자도 오르는데 전세금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파산하시는 것이 대출 이자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은 큰 수입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재산이 있어도 그런 분들은 개인 파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는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개인 회생의 경우에 쉬운 듯 하지만은 3년 동안 그 변제를 한다는 게 그리고 퇴직생계비만으로 생활하고 사실은 아주 그 인내가 필요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개인 파산의 요건이 되면은 우선은 개인 파산부터 먼저 고려를 해보시고 파산이 안 될 때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 회생을 고려를 하시는 게 순서적으로는 맞습니다. 어차피 면책되는 거는 법적인 효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본인 형편이 이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상담하실 때 미리 본인이 가급적이면 파산 요건이 되는지부터 먼저 좀 검토해 달라 같이 나눠보시고 안 될 때 개인 회생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정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파산하고 나서는 소득 활동하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파산한다 그래가지고 회생과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이 즉 돈을 갖고 안 갖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면책을 하고도 면책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개인 파산 기록이 공공기록으로 남는다는 그 차이,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신용대출 또는 뭐 카드 발급, 이런 이제 신용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용상의 문제는 불편함은 감안하셔야 되죠. 그 말고는 특별히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는 일상생활상에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간병을 위해서 차나 집도 있어야 되는데 파산하게 되면 다 처분해야 된다고 알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파산도 결국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것도 법원에서 하는 거고 채무자 사정에 따라 가지고 가족 중에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차량이 꼭 필요하다든지 어떤 일정 부분에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차량 처분 안 하고도 면책받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집도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리죠. 집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은데 내가 아파서 이 집 써야 된다 하고 안 파는 그거는 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는 채권자들이 용납이 안 될 거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파산을 고민하실 때 특히 파산을 하실 때는 소득이 있으면은 무조건 파산 못한다 이것도 아니고 모든 법 규정에는 다 외조항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어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처럼 파산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그 제도를 찾아서 현명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년의 시간 흔들림 없는 눈빛 법무사 강종구가 찍는 마침표 개인의 생파산 엉킨 어제를 지나 선명한 내일로 너를 안내해